여기서 잠깐 퀴즈. 자, 50견처럼 팔과 어깨의 통증을 유발하지만 50견과는 달리 어깨 근육이 파열돼 발생하는 질환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자, 오늘은 이 회전근개 파열을 몇 가지 사연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웅이의 병이 빛나는 밤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환갑을 맞는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운동을 게을리 했는데 50이 넘으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아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요즘은 운동에 재미를 붙여서 일주일에 3번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동할 때는 어깨에 근육통도 심했지만 왜 이래야 근육이 붙는다잖아요. 어깨가 뻐근해올수록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을 했죠. 어머 여보, 언제 이렇게 어깨가 넓어진 거야? 어허허, 나 젊었을 때는 한어깨 한 거 몰라? 나이 들수록 어깨가 좁아지니 운동 열심히 해야지. 조만간 집사람과 이런 대화도 할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운동에 너무 몰두했던 걸까요? 최근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가 아프길래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심해지면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먼저 주사와 재활 치료를 시작해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수술만큼은 절대 받고 싶지 않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나이 드는 건 두렵지 않지만 살아있을 동안은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오늘 함께 하실 서희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네,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는 예. 주된 힘줄이 이제 네네. 전후좌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뼈에 붙을 땐 힘줄이라는 그 질긴 부분으로 붙어요. 네네네. 우리가 고기를 씹을 때 그 퍽퍽한 부분은 근육이고 질긴 부분이 힘줄인데 아, 예. 회전근개 파열은 뼈에 붙는 그 힘줄 부위가 네. 찢어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자,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50견과는 그러면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50견과 많이 혼동을 하세요. 네네. 내가 어깨가 아픈데 50견 아닌가요? 많이들 병원에 와서 물어보시거든요. 네. 50견은 어깨가 염증으로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네네. 누가 우리 김연욱 씨의 팔을 꽉 붙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예. 어깨를 움직이기 어려운 게 바로 50견이 되겠고요.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힘줄이 네. 찢어지는 질환이거든요. 예. 어깨 힘줄이 찢어지니까 팔을 쓰려고 하면 아플 거 아닙니까? 아프죠. 찢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힘줄이 찢어졌기 때문에 네네. 뭔가 힘을 쓰는 동작을 할 때, 특히 팔을 올릴 때 아야 하고 근육의 힘도 떨어지고 네네.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아마도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회전근개도 강아지고 50견도 강아지네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제 막 환갑을 맞은 남성분이신데 이분은 어쩌다가 회전근개 파열이 네. 됐을까요? 네. 이분의 경우는 연세가 이제 환갑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이렇게 50, 60대에서 퇴행성으로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는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갑자기 좀 운동을 심하게 네. 하셔가지고 이게 좀 물론이죠. 우리가 옷을 오래 입으면은 네. 옷이 닳아서도 찢어지지만 네. 우리가 옷을 확 잡아당겼다든지 심하게. 그렇죠. 문고리에 걸렸다든지 해도 네. 옷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막 땅에 뒹굴어도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이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으로 대부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서 많지만 네, 뭐 네. 20대, 30대에서 운동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네. 또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인테리어 작업을 하신다든지 미용 일을 하시느라 팔을 오래 들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주사와 재활 치료를 좀 먼저 하자라고 네. 제안했다는
얘기였는데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네. 재활 치료나 운동 치료 혹은 주사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파열이 정말 크다든지 네. 혹은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술은 네. 아예 안 올라가는 경우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경우가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네네. 파열의 크기가 네. 3cm 이상이거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네. 증상이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네.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바꿔 말하면 3cm 이내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네. 어느 정도 어깨 기능이 유지가 될 때는 네.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이분도 회전근개 파열을 네.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가 있나요? 네네. 말씀하신 분이 얼마나 아프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뭐 최근에는 비수술 치료라고 해서 단순히 재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네. 세포 재생 치료 혹은 재생의학이라고 해서 네. 이 물리적인 수술을 시행을 하지 않고도 뭐 속에 콜라겐을 주입을 한다든지 세포 치유 성분을 넣는다든지 해서 이 힘줄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이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임상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거는 좀 수술이 결정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고요. 네네네. 담당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뭐 비수술 치료를 하실 것인지 재생 치료를 할 것인지 좀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건강한 어깨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리한 운동은 금물일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이어서 현욱이의 병이 빛나는 밤에 두 번째 사연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가정주부입니다. 오래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어깨를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인지 얼마 전부터 어깨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어깨까지 아프다 보니 더욱 속상했죠. 하지만 저를 가장 속상하게 만든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너희 엄마는 일하려고만 하면 아프다고 한다. 아유, 조만간 나보고 설거지까지 하라고 하겠어. 이러다가는 팔을 올리거나 어깨 쓰는 일을 할 때는 어깨가 몹시 아프다가도 평소에는 견딜만 하니 자꾸 꾀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견디다 못해 남편을 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어디 당신 말대로 꾀병 맞나 한번 보자고 같이 가. 정밀 초음파 검사 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라 그대로 두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남편 제 눈치를 보면서 치료하면 잘 나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보, 내가 도가니랑 소 힘줄 사왔어. 어깨 났는데 이만한 게 없다네. 내가 끓일 테니까 기다려봐. 남편이 웬 도가니와 소 힘줄을 한 보따리나 사오지 않겠어요? 그리곤 온종일 집안에서 진동하는 도가니탕 냄새. 하루 세끼 눈앞에 도가니탕과 소 힘줄 조림만 놓이니 이젠 밥상 앞에만 앉아도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젊었을 때 진작 좀 편하게 해줄 것이지. 선생님, 도가니탕 효과 없다고 소 힘줄 좀 그만 먹이라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60대 주부의 웃지 못할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내분을 생각해서 도가니탕, 소 힘줄 사다 주시는 게 어딥니까? 예. 근데요, 도가니탕은 어깨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관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가니탕이나 네. 무슨 그 뼈국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예.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드세요. 그 사실. 연골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물렁뼈라고도 하잖아요. 이 물렁뼈나 도가니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의 관절 연골을 예. 구성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콜라겐을 섭취를 했을 때 관절통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어깨 회전근개에서도 네. 여기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콜라겐은 연골이나 뼈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기도 하지만 예. 어깨 회전근개 힘줄을 구성하는 예. 주요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도가니탕을 드셨을 때 네네. 일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 네.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가 예. 뭐 2012년도에
해외 논문에서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가니탕에 있는 콜라겐이 어깨 회전근개의 힘줄을 네. 이루는 주요 물질이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네. 콜라겐을 먹어서 네.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기도 합니까? 네. 좀 네. 연구가 다양하게 있지만 예.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콜라겐을 먹어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분명히 있지만 있고. 이게 회전근개 파열의 정확한 치료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대신에 이 콜라겐을 직접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세포 재생 치료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네네. 우리가 회전근개가 찢어지게 되면은 옛날에는 그냥 운동으로 재활만 하든지 혹은 염증을 억제하는 주사를 놓든지 그렇게 예, 하든지 예. 아니면 아예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새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콜라겐이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주입을 해서 힘줄의 재생을 돕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회전근개 힘줄을 재생시킬 수도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바로 어깨를 사용하거나 네네. 또 원래처럼 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일상생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치료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모든 회전근개 파열에 쓰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수술은 아무래도 보조개를 오래 착용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마취의 어떤 위험이나 절개의 어떤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것은 한 30분 정도 시술로 바로 생활이 가능하기 좀 때문에 간단하네요. 네네. 네. 좀 병원이 두려워서 혹은 수술이 두려워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네. 좀 더 유용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재료 준비부터 요리까지 저 혼자 하면서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한식이란 게 워낙 손이 많이 가잖아요. 온종일 밥하고 고기 볶아가면서 어깨를 너무 혹사시켰나 봐요. 몇 년 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잘 됐어요. 수술도 잘 끝났고 재활도 열심히 받았고요. 어깨도 예전처럼 돌아와서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맡겨놨던 가게 일을 다시 잡은 지 1년. 이게 무슨 일인지 최근 들어 어깨 통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니 당신 어깨 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얼른 병원 가보자니까. 아니 그러다가 진짜 파열된 거면 어떡해.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뭐. 머리로는 남편의 말처럼 병원에 얼른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로 재파열됐다는 말을 들을까 봐 선뜻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이 마음 이해가 되실까요? 회복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파열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럼 저는 어쩌면 좋죠? 수술까지 하셨으면 심각한 상태였을 텐데 1년 만에 다시 어깨 통증이 재발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원장님 수술이 잘 됐는데 이렇게 재파열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환자분들께서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네네네네. 하고요. 또 예. 당황스러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증상이 좀 좋아지시다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혹은 어깨 운동 범위가 나오다가 확 어깨가 굳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재파열을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아. 이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파열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는 그렇죠,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먼저 재파열이 의심이 된다 네. 할 때는 하시던 재활 운동을 잠깐은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만약에 재파열이라면 네. 더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쉬어 보시고 네. 경과를 한 1, 2주 지켜보신 다음에 네. 그래도 통증이 호전되지 예, 않는다. 예, 예. 이때는 담당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근육통 있는 분들 네. 야 내가 근육통을 못 이긴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억지로 또 운동하셔가지고 네. 근육통을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도 네. 봤습니다. 어깨가 굳어지고 아프니까 철봉에 매달리세요. 아이고. 철봉을 매달리시거나 아니면은 왜 산에 가면 이렇게 팔을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죽기 살기로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더 악화되는 거죠. 악화되죠. 이제 이런 경우는 무조건 네.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재파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회복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재파열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의사가 잘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네. 환자분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담배 니코틴 성분이 네. 어깨 힘줄의 파열도 유도를 하지만 치유를 방해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액상 담배는 괜찮지 않느냐 하시는데 네. 액상 담배도 니코틴은 똑같이 있거든요. 그대로 있죠. 타르 성분이 네. 적다 뿐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6개월 정도는 금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어깨 재활 운동을 함에 있어서 네. 전문의의 조언을 받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하셔도 어깨가 굳지만 너무 열심히 무리해도 안 하시면 되는 그렇죠. 뭐 철봉에 매달리신다든지 예. 무리하게 이 정도 근력만 하세요 하시는데 욕심을 내셔서 뭐 팔굽혀펴기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또는 뭐 물구나 물 선다. 아, 네네. 그런 분도 큰일 나죠. 봤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욱이의 병이 빛나는 밤에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들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렇게 꽉 채워드리겠습니다.